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형태의 금투세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유예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성 교수의 유튜브 채널 계량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들은 재미없는 주제라고 출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정부 개편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에서 나오는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투자에서 번 돈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나 대주주들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가 주식과 관련된 유일한 세금입니다. 원래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원안을 보면은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부 세제 개편안은 금투세 도입 자체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정부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불확실한데 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은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세운 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굳이 이번 개편안에 종목당 10억 원 정도 하던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엄청나게 높여 부자들을 우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2년 전 민주당 정권 때 이 법안 위반한 배경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없고 자본이득세가 있는 선진국 사례를 따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소득인데 왜 주식 투자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투세를 세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세금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 같지 않는 논리를 감히 조세 원칙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책 재정 전쟁에서 상세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굳이 조세 원칙이라고 한다면 정부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거둘 때 자원 배분의 왜곡 효과, 즉 효율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주어진 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능력 원칙과 편익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이제 조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제도를 지나치게 소득 과세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때 포괄적 소득 과세가 유행했던 미국에서조차도 이제는 한물간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형태의 금투세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 유예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 제도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즉 자본 이득을 과세하는 문제입니다. 이론적 당위성과 정치적 현실 간의 간격이 큰 영역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할 말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기존 논쟁에서 잘 언급되지 않은 핵심 쟁점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금이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정말 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 맞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 강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의 부자들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세금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견해입니다. 제 책 재정 전쟁 8장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에서 강조했듯이 세원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은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생산자에게 맥주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더 높아진 가격의 형태로 세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죠. 또 기업에 매기는 세금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높아진 상품 가격이나 낮아진 임금의 형태로 부담이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이동성, 탄력성이 더 큰가가 관건이 되겠죠. 금투세가 부과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의 밝은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회피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은 대다수 개미 투자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는 조세 전가가 용이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세금의 일부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낮아진 주식 소득의 형태로서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에 매기는 세금은 그 자산 스톡
자체에 매길 수도 있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매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동성이 작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래세, 그리고 임대료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죠. 다만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수용성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고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식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 즉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왜곡 효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행동 왜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오래 시행해온 다른 나라들도 늘 골머리를 앓고 있죠. 유럽에서 한때 유행했던 부유세가 대부분 사라진 이유도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해외로 옮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워렌 버핏이 자기 비서가 자기보다 실효세율이 높다고 얘기한 것도 비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워렌 버핏의 소득은 대부분 자본 이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국 제도를 보면은 자본이득 과세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왜 장려합니까? 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자금을 제공하라는 의도겠죠. 그래서 선진국 제도를 보면 대부분 장기 자본 이득은 과감한 공제를 통해서 실효세율을 낮추어 줍니다. 그 결과 투자가 늘고 생산 자본이 축적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금투세 원안을 보면은 장기 투자 대신에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유도하는 듯한 애매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세수 효과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세제도 전체의 큰 틀에서 이론적 정합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좋은 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나름 안정적인 세수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용료이기 때문이죠. 또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거래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수수료를 낸다라는 말은 주로 단기 투기꾼들이 하는 불평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누더기세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체계적인 제도 개혁은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다 이런저런 애매모호한 세금을 짜집기 해서 덧붙이면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효율과 형평, 양 측면에서 비용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 책에서는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양극화 시대에서는 부자들의 실질적 세금 부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조세 저항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겠죠.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자 과세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합쳐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부의 세제 개편 안에서 고소득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부분을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자 그대로 지금 현행 제도를 2년 정도 유예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일관성도 중요하니까요. 기왕 바꾸려면은 향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조세 제도의 큰 틀 안에서 이론적 타당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 야당 모두 한 발 물러나 이번 게임은 무승부로 가고 다시 정책 경쟁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